네, 반갑습니다. 어령촌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 5명과 전문가, 공익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결정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2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도 서울 지역 일종 지역입니다. 48만원에서 주거급여 50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입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에서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중앙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중위소득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6% 이하일 때, 교육급여는 아까 본 중위기준소득의 50% 이하가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1년, 내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면 이거 사진 찍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보관해 두세요. 복지 관련 지원비가 나오면 계속 가구별 중위소득을 언급할 테니까요. 아시다시피 올해 금년도 가구별 중위소득이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5차 재난지원금도 중위소득 기준 하위 88% 아닙니까? 한번 보실까요?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년 내년이고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81만 7,831원에서 194만 4,812원으로, 3인 가구는 396만 3,950원에서 내년도에 419만 4,702원으로, 5인 가구는 575만 7,373원에서 602만 4,515원으로 이렇게 중위소득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87만 6,290원에서 내년 512만 1,080원으로 높아졌고, 그 밖에 가구원별 수별 내년도 중위소득도 1인 가구 194만 4,812원에서 2인 가구 326만 85원, 3인 가구는 419만 4,701원에서 5인 가구 602만 4,515원, 6인 가구는 690만 7,004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위에서 밝힌 중위소득 금액의 30% 이하라야만 하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금액의 40% 이하일 때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금액의 46% 이하일 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금액의 50% 이하가 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값이 중요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보실까요?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소득이 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큼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최고 밑에 칸 보시면요, 생계급여 중위 30% 이하는 1인 가구일 때 2021년 54만 8,349원에서 생계급여 58만
4,444원이 지급됩니다. 3인 가구는 119만 5,185원에서 125만 8,41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5인 가구는 172만 7,212원에서 생계급여 30%,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면 180만 7,355원이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도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되었고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3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 차액인 1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일 때 최대 급여액은 153만 6,324원을 모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4만 8,432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표를 보시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의료급여 중위 40%, 2021년 1인 가구 73만 1,132원에서 77만 7,925원으로 되었고요. 3인 가구는 159만 3,580원에서 167만 7,880원으로 5인 가구는 240만 9,806원으로 선정 기준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 진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이종 수급자라면 입원비 15%만 내면 되고요. 외래 진료비는 동네 의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급여 진료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35만 5,697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인데 1인 가구 82만 2,524원, 2022년도에는 89만 4,624원으로 좀 완화되어서 그 범위가 늘어났고요. 3인 가구 179만 2,778원에서 192만 9,562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5인 가구는 259만 818원에서 277만 1,277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 최대급여는 서울 1급지 50만 6천원, 경기 인천 2급지 39만 1천원, 광역시 세종시 3급지는 31만원, 그 외 지역 4급지를 하여 25만 4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가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50만 6천원이 정부에서 지급되니 나머지 9만 4천원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집 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최고 위 칸을 보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6만 540원 이하 가구이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일 때는 97만 2,406원이고요. 3인 가구는 209만 7,351원이 되고요. 6인 가구는 345만 3,502원 이하이면 교육급여가 중위소득값의 50%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보다 21.1%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4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을 연 1회 교육활동비로 받고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사업에 활용이 됩니다. 부처별 활동사업 몇 개 보시면요. 부침사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 현황 총 77개 사업 2021년도 기준인데요.
고용부에서 6개, 교육부 등 7개, 보훈처에서 5개, 국토부 1개 이상 이렇게 다양하게 기준 중위소득값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명령,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치성폐 사업으로 인하여 치성폐 사업, 해외 취업 정책 지원금, 즉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이러한 사업에도 바로 집에서 받는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교육부 소관부처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고교 학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국가장학금, 급식비, 기초생활교육급여,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교육수강권, 평생교육 바우처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 기준 중위소득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도 이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지원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값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한가 보면요.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제 일자리 등에도 기준 중위소득값이 활용이 됩니다. 여가부에 활용되는 사업을 보면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미혼모, 미혼부 초기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도 등,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에도 중위소득 값이 적용하여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가사 도우미 지원에도 이 중위소득 값이 금액이 지원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값으로 30% 이하일 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분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중위소득값의 40%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4만 8,432원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가 무료이거나 외래진료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35만 5,697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값의 46%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56만 540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을, 중학생은 44만 6,000원을,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연 한 번 1회 교육활동비로 받고 교과서 대원과 입학급 수업료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 77개 사업 등의 이 기준 중위소득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꼭 2022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든지 잘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